시간의 얼굴 이혜인. 시간이 내게 와서 말을 거네. 슬픔 중에도 마음을 비우면 맑은 노래를 할 수 있다고. 미래는 불확실해도 죽음은 확실한 것이니 잘 준비하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CC예요. 잘 계셨어요? 저는 오늘 로이어를 만나러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은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을 저희 아들 둘이 팔아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이어를 만나러 왔는데,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새 쌍둥이 빌딩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빌딩이 꽤 오래된 건물이고 빌딩에 공실이 빈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로이어들은 가장 부자니까 아마 이 그룹에서 이 빌딩을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그냥 다른 얘기고, 제가 로이어를 만나러 간 이유가 리빙 트러스트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재산들을 누구에게 물려줄까를 법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죽은 다음에 아이들이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얼마나 낼까 그런 걱정을 사실 조금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상속세는 1인당, 그러니까 제 아이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100만 불, 그러니까 제 재산이 200만 불 이상이 되어야 물려받는 아이들이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사는 집은 아주 조그만 집이고 200만 불의 상속을 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그럼 죽으면 아이들 둘이 물려받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미국에서는 리빙 윌이나, 그러니까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라 그래요. 그거 신탁을 그러는 것을 법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리빙 윌의 경우는 제가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그 공증을 받아 놓기는 했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차나 조금 남은 현금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없지만, 집의 경우에는 꼭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지 않으면 프로베이트 코트라고, 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검증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프로베이트 코트에 가는 것도 변호사를 사야 되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0,000불에서 14,000불, 또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2만 불 이상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예를 들면 제가 죽어서 이 집에 아무도 안 사는데 이 집에 기본적으로 전기세는 나갈 것이고 수도세도 나갈 것이고 쓰레기 버리는 돈도 나갈 것이고, 이렇게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제가 없으면 잔디를 사람을 고용해서 깎아야 될 것이고, 또 이 집의 세금과 이 집에 대한 보험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살지 않아도 내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돈들을 아이들이 다 내야 되고, 그런 결정이 다 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거기다가 또 아이들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일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제가 죽은 다음에 변호사를 사서 그 프로베이트 코트에 가서 프로세스를 하는 거와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과는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프로베이트 코트에 가서 코트의 결정을 받는 것이 10,000불에서 14,000불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저도 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데 3, 4천 불 이상은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리빙하는 변호사 좀 싼 사람 없냐 이리저리 알아봐서 결국은 제가 아는 분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라도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이 리빙 트러스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뭐 반값에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변호사를 만나서 소위 말하면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이 집의 가치는,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뭐 인터넷 주소가 있으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과 생년월일 그런 것을 다 이제 내 그 서류랑 다 같이 주면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달라 하고 서류를 건네고 왔어요. 바깥에 나오면은 조금 허전해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이 앞마당의 잔디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앞마당 잔디를 깎는데 지금 여러분들 사진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벌겋게 땀이 펄펄펄 나고, 그래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저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참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 나라마다 해야 하는 게 다르고 나라마다 또 그 따라야 되는 법들이 다르잖아요. 다행인 것은 미국은 그렇게 상속세가 많지 않다는 거죠. 상속세를 100만 불, 자기 부모가 1인당 100만 불 이상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안 낸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세요? 한국에서는 아마 상속세가 생각보다 비싼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또 그것이 없는 반면에 미국이란 나라는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만약에 자식이 서울에 살고 부모는 부산에 산다 해도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모가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집을 상속받을 그런 것이 쉽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나는 오클라호마에 살고 아들은 저 텍사스 남쪽에 산다 그러면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하기도 힘들고, 또 법적으로 그 아들들이 자신들이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증명을 하는 프로베이트 코트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또 내가 살아 있을 때 부모로서 준비를 해 놓으면 아이들이 살아가기가 편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저는 2020년에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갈 때 갔다 와서는 그때부터 집안에 있는 살림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생명보험이라든가 401k라고 직장의 퇴직 적립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네가 직장 생활하다가 죽으면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가 이미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빼놓고는 모든 것이 시작부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이 집은 시작부터 지정을 할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집을 살 때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샀으니까. 그리고 이미 융자를 받아서 샀더라도 제가 죽은 다음에는 누가 혜택을 받는가를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로이어를 만나서 페이퍼워크이라 그래요. 서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잔디를 깎았는데, 제 뒷마당이 저의 놀이마당이잖아요. 그래서 뒷마당 잔디는 오늘 깎기가 너무 힘들어서 깎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잔디를 깎기 전에 저의 이니셜 CC라는 것을 잔디 깎는 기계로 만들어 봤어요. CC's Day라고 쓰고 싶었는데
그 한쪽에는 잔디가 많이 자랐고 이쪽 바깥쪽으로는 잔디가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아서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고, CC는 뚜렷하게 나왔고 D자는 잘 나왔죠. 여러분들 오늘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아요와 구독은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디오를 업로드 하자마자 제 구독자가 줄어요. 아마 저를 구독하신 분이 다시 구독을 누르시면 구독을 안 하는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은 구독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제가 업로드하는 비디오를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해주시면 제가 아는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